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양준일 가수의 팬이면서 관찰자로서 그동안 양준일 가수의 팬덤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느낀 바 소견들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결론을 내리기보다 원인과 과정들을 충분히 살펴본 후에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진실 왜곡을 하는 일부 수상한 자들의 행동 방식들을 동시에 대입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용호 연예부장 방송을 2020년 1월 6일에 보던 시기부터 강하게 느낀 것이 있는데, 양준일 가수의 가까운 사람들 중에는 누군지 모르지만 고저질군, 이간질군이 있구나 였습니다. 어떻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연들이 공격성 목적의 연예뉴스 방송기자에게 재빠르고 지체하지도 않고서 초고속으로 전달될 수가 있을까? 도대체 누구지? 라는 의문점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2020년 1월 6일 김용호 연예부장의 라이브 방송을 다시 들어보면 제보를 받은 것이 업계에서 유명한 매니저로부터 들은 정보들이며, 양준일의 팬미팅 현장의 뒤편 스태프들과 준비 과정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처럼 설명했는데, 김용호 기자는 전체 흐름상 천천히 느린 속도로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김용호 기자는 가세현 유튜브 채널에서 2019년 12월 31일 전문적인 직업 안티꾼들로 의심되는 자들의 모함성 제보들을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전했습니다. 그 당시 가세현은 정말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들도 전했는데, 안티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범법 사실을 마치 양준일 가수가 과거에 행했던 사건같이 누명씌우기 제보를 했던 것입니다. 안티들의 큰 특징은 무고죄와 누명씌우기를 즐기는 악질들입니다. 당연히 다른 누군가의 범법 문제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물론 지금 가세현의 그 영상은 사라졌습니다. 2020년 1월 6일 라이브 영상은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역시 거기서도 말이 안 되는 게 나옵니다. 김용호 기자가 잘 안다는 업계에서 유명한 매니저의 제보라고 했는데, 파고들면 그게 다 그 소리입니다. 2021년 이진호 기자 방송에서 나온 가수 부인 얘기가 이미 2020년 1월 6일 김용호 기자의 라이브 영상에도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업계의 유명 매니저가 19년도 신설 카페에 양준일 아내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즉 19년도 팬카페에서 서식했던 직업 안티꾼이거나 혹은 카페 운영자이거나 또는 그 팬덤 안티들 중 누군가가 틀림없이 김용호를 안다는 업계의 유명 매니저에게 1차적으로 고자질을 했던 것이 첫 번째 순서였다는 뜻입니다. 더 깊이 분석하면 업계에 그 유명하다는 매니저는 팬미팅을 준비했던 관계자들 및 스태프들로부터 들은 정보이다 라는 해석이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며, 김용호 기자도 이런 뜻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스태프들에게 양준일 가수와 동행했던 여러 측근들 중 어느 누군가 팬카페에 가수 부인 소문들을 전했다는 추론이 나옵니다. 설마 양준일 가수가 자기 부인에 대한 그런 내용을 쓸데없이 떠들었겠습니까? 양준일 가수의 부인은 2019년 11월부터는 강퇴로 인해 팬카페 활동이 차단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양준일 가수도 팬카페 탈퇴를 했는데 슈가맨 출연에 대한 기밀 유지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신문기사에 나왔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안티들이 가세현에다 팬미팅 날짜에 맞추어서 양준일 공격 방송을 띄우도록 제보했는데, 양준일 가수의 대중적인 인기를 추락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했었다고 판단됩니다. 김용호 기자가 양준일 가수와 부인을 잡아야 한다는 표현은 그야말로 안티 인간이었던 그 누군가의 심정을 대변한다고 느껴집니다. 2019년 12월 중순 지나서 양준일 팬카페 내에서 구팬덤 운영진과 신규 팬덤의 대립이 발생한 시기와 때를 맞추어서 공격적인 안티 패거리들이 제보 형식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포장한 채 유명한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양준일 가수를 향한 적극적인 공격 목적의 언론 플레이 작업을 도모했었다는 것을 시청자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경 어느 안티글 내용은 방송과 좀 다릅니다. 안티들 중 누군가는 입이 근질근질해서 마치 CCTV로 지켜본 것처럼 그 당시 상황들을 주절주절 소상하게 떠들어 주었는데, 스타일리스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김용호의 설명을 들을 때는 양준일이 그 당시 스태프들 중 스타일리스트에게 나가는 비용이 아깝다는 듯이 발언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 스타일리스트는 그 시기에 무료 봉사를 했던 것이었다고 어느 안티가 글로 남겼습니다. 안티겔에서 스타일리스트 이야기가 여러 IP의 글에서 등장하는데 한 명이 PC방을 돌면서 글을 작성했든지 혹은 한 명이 여러 명에게 글을 분배시켜 주었는지 이상하게도 글 흐름들과 주장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안티들이 떠드는 전문가란 스타일리스트, 코디 전문가를 뜻하는 것이었으며 양준일 가수가 아는 인맥들은 간해수 공업 수준이라고 안티들은 여러 IP 주소의 글 속에서 비하하는 내용들을 남겼습니다. 안티겔의 글에서 떠들기는 양준일 측근 2명 중 1명이 양준일에게 권고하기를 업계에서 유명한 스타일리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을 써보라고 권유했더니 양준일은 스타일리스트 비용이 비싸다면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일리스트를 권유했던 측근이 그 뒤로 틀어져서 양준일을 즉시 손절하고 다시는 연락을 안 받는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김용호 기자에게는 거기 팬미팅 현장 스태프들 중 스타일리스트에게 그 당시 나가는 비용이 아깝다는 듯이 스타일리스트에게 돈을 왜 주지? 라고 양준일이 말했다는 분위기로 당시의 내용이 전달되었다고 해석됩니다. 그런데 정작 안티겔에서 떠드는 말은 측근 중 1명이 유명한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해보거라고 권유를 했는데 양준일에게 거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안티가 떠드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스타일리스트를 권유했던 측근이 도대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기가 아는 인맥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을 떠나서 양준일의 코디네이터로 일하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그 요구가 거절당했다가 팩트였었겠지요. 아무튼 뭔가 이상합니다. 그것 거절당했다고 해서 팬미팅 준비 과정이 2019년 12월 20일 지나서 팬미팅 당일인 12월 31일 전이었던 기간이 대략 10일입니다. 좀 더 날짜를 더 늘려서 2020년 1월 6일 김용호 기자의 라이브 방송 날짜까지 포함시킨다면 거의 10일에서 15일 동안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짧은 10여일 남짓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면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 아닌가요? 스타일리스트 제안을 거절당했다는 불만 그리고 짧은 10일간 정황들이 제3자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우연일까요? 만일 고의로 대중선동 목적으로 언론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 누가 되었든지 이미 양준일 가수에 대한 인간적 신뢰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초고속으로 선전포고한 것입니다. 특히 가수 부인의 2019년 팬카페 이까지 사방팔방 나팔을 불어대는 정도라면 그 측근이라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됨됨이를 지닌 자일까요? 부팬덤 중 19년도 하반기에 펜션 팬미팅이라는 자기네 요구를 양준일 가수가 거절했으니 복수하겠다고 떠들었다던 황당한 기존회원이 생각나는데 양준일 방송국 영상들 구입 후 편집해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안티 유튜버와 거의 닮은 꼴 인간이 아닙니까? 이자들의 공통점은 타인의 의사존중을 일도 배우지 못한 채 오만방자한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이며 상대가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숨겨놓은 발톱을 즉시 드러내놓는 자세가 능동적으로 발달된 자라고 의심됩니다. 그런데 측근 2명 중 1명이 양준일 가수를 먼저 손절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일 텐데 안티겔의 누군가는 스타일리스트 전문가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2020년 4월 달에 집중적으로 여기저기 여러 IP의 글들 속에서 떠드는 내용인즉 양준일 가수가 스타일리스트 전문가를 고용해야 대중들의 만족도에 벗어나지 않고서 인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과 여러 IP의 댓글 대화들이 등장합니다. 안티들이 공통적으로 아는 유명한 스타일리스트가 있기는 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 코디네이터는 다른 연예인들의 일을 얼마든지 봐주어도 될 텐데 왜 안티들은 굳이 양준일 가수만 꼭 찍어서 굳이 전문가 타령을 반복할까요? 또 다른 안티의 글을 확인해보니 직업적 전문 안티꾼답게 조목조목 까대기식 문장글을 번호를 매겨서 몇 개의 그룹을 나열하듯이 서술했습니다. 저는 그 자의 글을 읽으면서 대중 선동질 목적으로 사기치는 거짓글 작성자이구나 즉시 느꼈습니다. 그 글 띄운 시기가 2020년 4월인데 그 당시 양준일 가수는 신세계의 올류 모델이 되어서 2월부터 가을까지 한정적 계약 기간이 정해진 모델로서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 말인즉 양준일 가수는 신세계에서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의상들을
입어주는 모델로서 만일 방송 출연을 하게 된다면 신세계에서 제공되는 의상들을 착용 후에 활동하는 모습들을 대중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코디네이터가 필요 없던 시기였으며 신세계 모델로서 거기서 제공되는 의상을 자주 입고서 지내야 했던 계약기간 시기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니하우스의 여사장님과 오랜 인연으로 친분이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준일 가수는 제니하우스 모델이 되었으므로 제니하우스에서 원하는 이미지의 모델로서 대중들에게 어필하면서 계약 기간 동안 광고주 쪽에서 원하는 스타일의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연출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안티들이 양준일 가수의 광고 계약과 의무 사항들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안티 사이트에서 양준일 가수가 전문가를 고용 안 해서 문제라고 떠들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팬 코스프레를 위한 립서비스 수준의 가식떨기 작업들입니다. 즉 그들 정체를 포장하고자 당근 던지기식의 속임수 워딩들을 던지기 했던 것입니다. 황당한 것은 제니하우스는 연예인들을 전문적으로 상대하는 특별 케어 업체로 유명한 곳인데도 안티들이 한결같이 양준일 가수가 전문가 고용을 안 하고 가수가 개인적으로 안다는 동네 아지매와 동네 아저씨와 일을 하고 있다고 가소롭게 떠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순된 이중성이 바로 안티들의 본색이고 정체입니다. 그 당시 양준일 가수가 신세계 모델이라서 고급 명품 의상들을 제공받고 그곳의 옷들을 계약 기간 동안 입어주는 것이 기본적 도리이었건만 안티들은 양준일 가수의 이미지를 비하하고 재빨아버리고 싶은 의도를 품고서 가내수공업 타령이었으며 심지어 제니하우스의 명품 업체까지 동네 아짐에 타령을 하면서 비하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티들은 팬들이 아니라 잘 모르는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거짓말 모함성 선동질을 하는 작자들입니다. 안티 이자들은 목표로 겨냥한 타켓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상대방 입장을 1도 헤아리지도 않은 채 온갖 구실과 핑계거리를 갖다가 붙여서 특정 연예인의 이미지 실추시키기 작전에 골몰하고 열을 올리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2021년 12월 안티들이 이진호 유튜브 기자를 통한 거짓 제보 작업들을 했던 시기에 어느 해외 유튜버가 서서히 양준일 가수에 대한 안티 성향을 드러냈는데 생각하는 척 떠들면서 양준일 가수에게 전문가를 찾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시기부터는 표절이네 뭐네 하면서 안티들의 양준일 공격 시기에 템포를 맞추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양준일 가수를 공격하는 게시글들을 주기적으로 띄웠습니다. 아무튼 안티들이 떠드는 전문가 타령은 그럴듯한 속임수 성격의 립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신세계 많은 재벌 회사도 안티들 눈에는 가내수공업 수준으로 느껴지고 제니하우스라는 연예인 전문 코스메틱 업체마저도 동네 아지매라고 평가절하를 하는 것 같이 판단되는 것은 안티들의 글이 진실을 짓밟는 모순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안티들은 절대로 신세계와 제니하우스를 상징하는 초성조차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자들의 수상한 의도가 다 보입니다. 2020년 2월부터 가을 시기까지 양준일 가수는 신세계의 의상들을 협찬받은 즉 스타일리스트 코디네이터가 필요했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2019년 12월 31일 팬미팅 전후에 스타일리스트를 고용 안 하겠다고 해서 손절했다는 측근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양준일 가수의 입장을 1도 생각하기보다는 상대가 자기 요구를 즉시 안 들어주면 신의가 깨진 것 같이 처세를 하는 것입니까? 2020년 4월은 양준일 가수가 제니하우스 모델로서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지금도 유튜브 검색창에서 제니하우스, 양준일 두 개 용어를 검색하면 금세 2020년도 상반기의 영상들이 나타납니다. 아무튼 안티들은 이중적인 심중을 품고서 2020년 4월에도 코디네이터 전문가, 스타일리스트 고용 문제를 연예인 앞날의 인기와 연결시켜 양준일 가수를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래서 안티들은 거짓말 전문군들이며 수상한 대가를 받는 자들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자들의 수상한 의도가 자꾸 느껴집니다. 심지어 해외사는 어느 유튜버까지 전문가 타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2021년 12월 디지인사이드 안티겔의 구팬덤들이 허위 정보로 양준일 가수에 대한 공격을 유튜브 이진호 기자 채널의 제보를 통해서 진행할 때 어느 해외 유튜버는 양준일 가수에게 전문가를 찾으라면서 마치 간섭하듯이 이중성 분위기의 발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해외 유튜버는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안티들의 워딩 시기에 맞추어서 똑같은 주장을 반복합니다. 안티들은 샘플링과 표절의 차이도 모르는 자들이며 법원에서 소송 결과 표절이라고 판정받은 곡들만 표절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원칙조차 모르는 무식하고 무례한 자들입니다. 얼마 전 안티겔 모니터링을 반복하면서 확인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2020년 4월 양준일 가수 비하 발언의 안티가 동네 아줌에, 동네 아저씨, 간해수공, 업, 타령의 내용이 포함된 문장 스타일이 딱 직업적 전문 안티꾼들의 방식인데 해외 어느 탈덕 유튜버가 DC인사이드에서 직업 안티꾼과 유사한 글 작성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는데 마치 안티 스타일의 종합 선물 상자 같은 글 구성입니다. 즉 그 해외 교포는 더 이상 탈덕팬이 아닙니다. 그냥 안티 본연의 프로그램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며 스스로의 선택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길어져서 2020년 1월 6일 김용호 기자 유튜브 방송 내용들 중에서 일부 내용들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전한 것으로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겠다는 내용은 순서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